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밤잠 줄여가며 명문대 가고 피눈물 흘리며 어려운 자격증 따셨죠? 이제 그 고생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기에 AI는 당신을 가장 먼저 지목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곧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건 AI가 가장 씹어먹기 좋은 먹잇감이라는 소리니까요. 사다리 위에서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 사다리가 지금 허공에 넣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중산층의 튼튼한 성벽이 어떻게 설탕처럼 녹아내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잔인한 순위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여의도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듯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전용 사원증을 찍으며 고층 빌딩으로 향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성공한 중산층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연봉 1억은 기본이고 성과급 잔치에 노후 걱정 없는 신의 직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빌딩 안에서는 소리 없는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2023년 10만 명을 넘겼던 은행권 인력은 2026년 올해 7만 명대까지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단 3년 만에 3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분해된다는 뜻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엘리트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는 이 잔혹한 현실이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온 금융권의 견고한 커리어는 사실 설탕으로 만든 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찰랑이는 순간 바닥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왜 금융권이 1순위 타깃일까요? 금융 업무의 본질은 결국 데이터 청소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직원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소득 증빙을 확인하고 신용 점수를 조회하고 담보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 인간의 따뜻한 감정이나 번뜩이는 창의성이 필요하던가요?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숫자를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반복 작업일 뿐입니다. 이제 AI는 이주판을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게 튕깁니다. 사람이 하면 15분 걸릴 대출 심사를 AI는 단 3분 만에 끝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정확도입니다. 숙련된 심사역의 부실 대출 판정률이 2.3%일 때 AI는 0.8%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지치고 감정에 흔들리지만 알고리즘은 24시간 내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1억에 퇴직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사람과 연간 운영비가 몇백만 원에 불과한 AI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 점포 500개가 사라지는 건 단순한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인간 노동자가 필요 없는 구조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경고입니다. 보험업계는 더 참혹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한 장이면 AI가 파손 정도를 파악해 1초 만에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사기 패턴을 잡아내는 능력은 인간을 이미 99% 따돌렸습니다. 여의도의 데이터 청소부들은 이제 빗자루를 빼앗기고 성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가 명문대를 나오고 어려운 금융 자격증을 땄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은 오늘 이 시간부로 버리셔야 합니다. AI는 여러분의 학벌이나 경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 인가만을 따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단순 반복 업무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진짜 공포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다고 믿었던 성역, 즉 고도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집단마저 설탕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고시 공부를 하고 수천 페이지의 법전과 의학, 서적을 통달한 사람들은 과연 이 파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식의 희소성이 AI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AI에게 더 빨리 먹히는 이 역설적인 비극. 의사와 변호사들의 사다리가 어떻게 잘려나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아셔야 합니다. 과연 지식의 상징인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몰락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잔인한 진실을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른바 자 직업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이라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려왔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전문 지식을 독점했기에 30분 상담에 수십만 원을 청구해도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권력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식은 공기처럼 흔해졌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공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망하던 전문직의 사다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도끼에 의해 밑동부터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희소성입니다. 방대한 의학 서적과 법전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답을 찾아줄 사람이 적었기에 그 가치가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AI가 그 성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구글의 의료 AI는 의사 국가고시를 상위 10% 성적으로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판독하는 정확도는 인간 의사를 이미 12% 이상 앞질렀습니다. 변호사는 또 어떻습니까? 숙련된 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우며 뒤져야 했던 수만 개의 판례를 AI는 단 3초 만에 훑어내고 승소 확률까지 계산합니다. 300페이지짜리 복잡한 영문 계약서 검토를 10분 만에 끝내는 기계 앞에서 인간의 전문성은 초라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암기하고 분석하는 능력에서 인간은 절대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의사와 변호사가 직업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업무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명의 전문의가 필요했던 대형 병원 프로젝트가 이제는 AI 시스템 하나와 단 3명의 의사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7명의 의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의 수익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줄어드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덫에 전문직들이 가장 먼저 걸려든 것입니다. 특히 더 무서운 점은 경험의 단절입니다.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은 판례를 조사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실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 업무를 AI가 가져가 버리면서 신입들이 성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없는데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미국 로펌들이 신입 채용을 40%씩 줄이는 이유는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인간 신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성벽 안에 안주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공부의 배신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위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다루는 이들의 몰락보다 더 아이러니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AI를 직접 만들고 명령을 내리던 이들, 즉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개발자들의 세상입니다. AI를 낳은 그들이 왜 역설적으로 자기가 만든 자식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된 걸까요? 코딩만 할 줄 알면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던 개발자들에게 닥친 이 기괴한 배신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술의 안정성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개발자 광풍의 시대였습니다. 코딩만 배울 줄 알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았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1억 가까운 연봉에 모셔가던 시절이 있었죠. 기술의 최전선에서 세상을 바꾸는 이들이니 AI가 와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철밥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IT 업계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탄생시킨 주역들이 역설적으로 본인이 만든 창조물에 의해 가장 먼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 기괴한 배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아이러니의 핵심은 AI 코딩 도구의 폭발적인 진화에 있습니다. 이제는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줘라고 한 줄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짜고 버그를 잡고 테스트까지 마칩니다. 숙련된 개발자 10명이 달라붙어 일주일 내내 고생하던 프로젝트를 이제 AI를 다룰 줄 아는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1억을 주며 가르쳐야 하는 신입 개발자 10명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연봉 2억을 주더라도
AI를 부려 100인분의 1을 해내는 시니어 한 명을 뽑겠습니까? 네이버가 신입 채용을 70%나 감축한 이유는 단순한 불황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벽돌공의 종말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벽돌을 정교하게 쌓는 기술만 있어도 집을 지으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튼 하나로 벽을 세우는 기계가 등장한 셈입니다. 코딩 기술 자체는 이제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장이 원하는 사람은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아니라 기계에게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설계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벽돌을 쌓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초를 배우며 올라가야 할 커리어, 사다리의 하단부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결국 개발자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AI를 독구로 자유자재로 다루는 초고수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지만 단순히 코딩 언어 몇 개 외워서 취업하려던 이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자부했던 이들조차 자기가 만든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키보드 앞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천재들마저 위태롭다면 매일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던 일반 직장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김 대리와 이 사원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마법 같은 그러나 잔인한 광경이 펼쳐지려 합니다. 사무실 안의 평온한 공기를 깨뜨릴 그 다음 타자의 정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반 사무직의 멸종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책상은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회사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김 대리, 지난달 매출 자료 정리해서 보고서 좀 올려줘. 혹은 이 사원, 이번 워크숍 장소 예약하고 일정표 짜서 공유해줘 같은 요청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업무의 기본이자 직장 생활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전국의 사무실에서는 이 익숙한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가장 두터운 허리이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일반 사무직과 행정 지원 인력들이 조용한 퇴출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AI 에이전트에게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입니다. 부장님의 한마디가 떨어지기도 전에 AI는 회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년 대비 성장률을 분석하며 시각화된 그래프가 포함된 완벽한 PPT 보고서를 단 몇 초 만에 생성해냅니다. 예전 같으면 김 대리가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엑셀과 씨름해야 했던 일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계약서 번역도 이제는 외부 업체에 수백만 원을 주고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AI에게 파일을 던지면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돼요. 무료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AI의 연산 속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신입사원이라는 직급 자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기업의 승진 사다리는 신입부터 대리, 과장을 거치며 단순한 일부터 복잡한 관리 업무까지 단계별로 배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계단인 단순 사무 업무를 AI가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핀셋 채용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르칠 시간도 가르칠 업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발을 디딜 계단조차 찾지 못하는 고용 절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풍경은 이제 소수 정예를 넘어 극소수 생존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일하던 기획팀이나 전략팀은 이제 AI를 다루는 팀장 한 명과 보조 인력 몇 명으로도 충분히 운영됩니다. 나머지 책상들은 하나둘씩 치워지고 그 자리는 서버실의 열기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무실에 앉아 종이와 숫자를 만지던 시대 자체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서 펜을 굴리던 화이트 칼라의 몰락이 이토록 빠르게 진행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침묵보다 더 거칠고 노골적인 대체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울리던 전화벨 소리, 그리고 그 너머에서 고객의 화를 받아내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감정마저 복제하고 공감마저 계산해내는 AI가 어떻게 50만 명의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서늘한 상담실의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원에게 건네던 따뜻한 인사가 이제는 왜 기계에게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제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담원에게 듣고 싶었던 이 따뜻한 위로와 신속한 해결책이 이제는 사람이 아닌 기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챗봇이나 ARS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주범이었죠. 상담원 연결을 100번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던 멍청한 인공지능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감성 AI는 무서울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아니, 영악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에서 미세한 떨림과 분노를 감지하고 그에 딱 맞는 주파수로 공감을 연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왜 앞다투어 AI 상담원을 고용하는지 숫자로 따져볼까요? 사람 상담원 한 명을 고용하려면 연봉과 4대 보험, 퇴직금을 합쳐 연간 최소 4천만 원이 듭니다. 게다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욕설을 들으면 상처받고 휴식이 필요하며 때로는 퇴사도 합니다. 반면 AI 상담원은 도입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스문의 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고객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림 없이 웃으며 대응합니다. 비용은 4분의 1인데 생산성은 3배가 넘습니다. 이 압도적인 효율 앞에서 대한민국 50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자리는 설탕처럼 녹아내려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대체를 넘어 감정의 외주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말솜씨와 공감, 능력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고용의 보루가 상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루마저 무너졌습니다. AI는 인간이 놓치는 미세한 사기 패턴을 99%의 정확도로 잡아내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도 전에 데이터로 예측합니다. 이제 고난도의 복잡한 민원이나 VIP 고객을 위한 극소수의 프리미엄 상담을 제외하면 인간 상담원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담원들의 침묵이 흐르는 그 자리는 이제 차가운 서버의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채우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마음을 소모하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었던 일자리의 씨가 마르면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소멸은 이제 건물 밖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서 벌어지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제는 육체 노동의 성지라 믿었던 공장과 물류센터마저 기계의 거대한 발소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제조업의 현장, 그곳에서 인간 노동자를 밀어내고 있는 강철의 침입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저임금보다 싼 로봇이 인간의 숙련된 기술마저 무력화시키는 그 잔혹한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던 그 일터는 과연 내일도 무사할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무려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두고 첨단 스마트 공장이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차가운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서 땀 흘리던 인간의 근육이 이제는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강철, 팔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 노동은 기계가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마지막 믿음마저 2026년의 휴머노이드 로봇 앞에서는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기업들은 이토록 로봇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면서 기업이 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실질 비용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합쳐 월 28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의 가격은 약 2,6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유지비는 고작 43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람 한 명 쓸 돈이면 로봇 6대를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로봇은 화장실에 가지도, 주말에 쉬지도, 월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과거의 로봇은 정해진 위치에서 반복 작업만 수행하던 거대한 기계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휴머노이드는 다릅니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집으며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로봇을 도입한다는 명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뽑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한번 구축된 로봇 시스템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젊은 인력이 사라진 자리를 로봇이 메우고 나면 그곳은 영원히 인간 금지 구역이 되어버립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제조업의 표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중산층의 탄탄한 수입원이었던 숙련된 기능공들마저 이제는 로봇의 관리자로 전락하거나 아예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가 전기료보다 싸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금융, 전문직, IT, 사무직,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까지 이제 대한민국 중산층을 지탱하던 6가지 기둥은 모두 AI와 로봇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공포를 넘어 무력감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파괴적인 혁명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든 사다리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누군가는 오히려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최후보루는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이제는 생존을 넘어 이 잔인한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전략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도구의 주인이 될 것인지 결정지을 그 마지막 열쇠를 다음 장에서 쥐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다리가 끊겨버린 것 같은 이 절망적인 풍경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요.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낡은 성벽을 허물고 나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의 생존 방식을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존의 핵심은 AI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초고성능 엔진을 내 몸에 이식하는 협업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도구를 부릴 것인가?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엑셀을 잘 다루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비서에게 얼마나 명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가 몸값을 결정합니다. 같은 의사라도 혼자서 30명을 진료하는 사람과 AI 진단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하루 100명을 진료하며 오진율을 0%로 낮추는 의사의 격차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일주일 동안 법전과 씨름하는 사람과 AI 법률 시스템을 활용해 단 1시간 만에 승소 전략을 짜내는 변호사는 애초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AI를 모르는 10명의 엘리트보다 AI를 수족처럼 부리는 1명의 평범한 사람이 압도적인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AI를 하나의 지능형 도구로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확장하는 증폭기로 활용하는 마인드셋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라고 믿어왔던 지식 습득의 과정은 이제 AI에게 외주를 주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AI가 내놓은 수만 가지 결과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설계자의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의 노예로 전락해 일자리를 걱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의 등 뒤에 올라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잘 다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계가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0과 1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 데이터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인간. 영혼의 최후보루가 어디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억대 연봉의 전문직도, 최첨단 로봇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절대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마지막 생존 사다리가 되어줄 것인지 마지막 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파괴적인 시대의 주인공이 될 마지막 열쇠,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AI가 암을 진단하는 정확도는 인간 의사를 압도하지만 절망에 빠진 환자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의 무게는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AI가 완벽한 법리 분석으로 승소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는 의뢰인의 복잡한 삶을 이해하고 최선의 전략을 조율하는 인간적 신뢰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가 0과 1의 세계에서 패턴을 찾는 동안 우리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마음과 직관의 세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쥐어야 할 마지막 생존 사다리, 인간 고유성이라는 무기입니다. 이제 지식의 유통기한은 유난히 짧아졌습니다. 10년 전 배운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유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30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재로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자에게 AI 시대는 지옥이겠지만 변화를 즐기는 자에게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명확합니다. AI가 하는 일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복잡한 의사결정, 진심 어린 공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진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가 데이터로 치환될 수 없는 순간, 당신의 몸값은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인간만의 고유한 향기를 잃지 않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잔인하고도 희망적인 미래를 대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소개한 6가지 업종 중에 여러분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혹은 AI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워만 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준비 상태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기록이 여러분이 AI의 도구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첫 번째 선언이 될 것입니다. 뉴스의 석관에서는 앞으로도 이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이 곧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